된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 팀 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차가 이렇게 프로젝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이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PPT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동영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저희들이 구성을 먼저 배경을 좀 보면요. 게스 네트워크를 저희들 먼저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 게스 네트워크를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해서 사내 이 회사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게스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장점은 블록들을 계속 공유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탈중앙화로 분산 원장 기술을 저희들이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마이닝을 통하여서 코인을 습득하고 또한 이 코인들을 투표와 ICO 투표와 송금 시스템을 배우로 구현하는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구성 역할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저는 게스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 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했지만 우리 이제 조원들, 팀원들은 그런 것들을 어려울 때마다 또 솔루션들을 서로 제공해 주었고 또 우리 정은이 같은 경우는 이 게스 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현할 때 회원 가입을 하면 이 회원 가입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계좌가 생성이 되고 또 이 계좌 생성된 내용들이 DB에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 종원이가 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병건 씨가 말한 것처럼 좀 빨리빨리 끝내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당겨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네트워크 구성보다도 덱 구성하는 게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덱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언어를 좀 접하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이 수행할 때 좀 많은 기간을 두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느낀 점은 이따가 한 명씩 동영상 안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큰 어려웠던 것은 사실 이 게스 이더리움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너무 어려웠고 사실 수업 내용에서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장점은 많은 것들을 왜 이걸 배웠지? 왜 이런 방식으로 썼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점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언어를 또 하나 접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소스의 이 단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예시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 구글링으로 나온 예시들이 버전업이 되어 있으면 가동이 잘 안 되고 또 코드를 너무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꼈지만 정말 이 팀워크 정말 저는 이제 여기 와서 프로젝트 할 때 혼자 많이 했었는데 왜 머리를 많이 맞대야 되고 또 머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지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일단 동영상을 보시면서 각자의 느낀 점 하나씩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PPT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GCP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크듯이 아주 넉넉해가지고 GCP를 이용하였고요. 예, 요구 조건은 VM 인스턴스 3개를 좀 이용했습니다. 3개를 이용했는데 CPU 4개랑 램 8기가를 가지고 3개를 구성하였는데 이것도 하면서 솔직히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게스 네트워크로 구성하였고 하나는 부트 노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여기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노드 1과 노드 2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끼리는 계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뭐를 만들었냐면은 파일 스토어라는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트 노드에서
계정을 생성하면은 이 세 군데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 스토어를 통한 NFS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계좌를 생성하는데 이 계좌에 대한 내용들을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DB를 하나 놔두었습니다. 이 DB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VPC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좀 크레딧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연결하였고요. 만약에 좀 더 나중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두어가지고 VPN 연결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런 스탯이 나오는데 게스 프로젝트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트 노드와 노드 1과 노드 2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동영상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 수행 결과가 이 회원 가입했을 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로그인 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이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이렇게 DB에 저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가 나오고요. 패스워드는 제가 해시값을 처리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게스 네트워크 안에서 카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어드민 페이지와 유저 페이지를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추가와 후보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유저 페이지에서는 대시보드와 이 투표 페이지에서는 후보자 추가와 삭제를 할 수 없고 이 투표 페이지에서는 무조건 투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다는 것을 이따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페이지 안에서 홈에서는 이 계좌들이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 치면은 계좌가 16개수로 돼 있어서 굉장히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내 아이디와 암호와 내 계좌 비밀번호를 쓰게 되면은 이 계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나는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가 저희가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계좌 조회, 잔액 조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지만은 간단하게 보자면은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코드가 나왔는데 이 코드는 대부분 우리 전문 짜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자바로 저희들이 항상 이게 했어야 되는데 PHP를 연동해가지고 아주 신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결과의 전과 후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좀 같이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떠한 느낀 점을 저희들이 좀 느꼈는지를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조의 이성용 손정부 변종아입니다. 저희는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성과 홈페이지를 통한 앱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성은 VM스터스 게스를 통하여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게스 안의 키스토어 파일은 스토리지에 두어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웹3를 통하여 컴플리트를 배포하고 앱을 구현하여 ICO, 투표, 송금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구현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게스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부트노드가 있으며 노드1, 노드2를 부트노드에 연결하고 이 부트노드에서는 노드1과 노드2의 정보들을 공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부트노드를 3을 게스의 노드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드 정보를 노드1 게스와 노드2 게스에 부트노드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입력을 한 후 부트노드의 피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럭들도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하여 블럭뿐만 아니라 마이닝 속도와 트랜잭션 발생 유무, 노드의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이따가 어드민 페이지를 통하여 한 번 더 간단히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구현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게스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된 정보들은 따로 연결해놓은 기기에 저장이 됩니다. 홈페이지는 어드민 페이지와 유저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먼저 어드민 페이지를 통하여 구현된 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어드민의 계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찾았으면 찾은 계좌를 통해 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은 계속적으로 마이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7,415코인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메뉴인 대시보드를 들어가 간단히 구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어드민 페이지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이따 살펴본 유저 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메뉴인 ICO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O는 신규 가상화폐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주식 공개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항상 신중하시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ICO는 유저 페이지에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투표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 투표 페이지는 투표, 후보자 추가, 후보자 삭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성우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에 성공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성우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성우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되면 트랜잭션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이성우투가 삭제가 잘 되었죠? 여기서 저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우에다가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보면 이성우 옆에 숫자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는 중복 투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투표 방지 기능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알림을 통하여 중복 투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투표가 되면 부정 투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 투표가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조작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투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송금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페이지에서는 어드민 계좌에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입금이 가능합니다. 한 번 어드민 계좌에서 두 번째 계좌에게 송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두 번째 계좌의 금액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페이지는 어드민 페이지와 다르게 대시보드 메뉴가 없고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만 가능하고 송금 페이지도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저원의 계좌를 찾아보고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조회된 계좌로 잔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잔액은 아까 어드민에서 넣어준 처리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 ICO 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만든 라스트 포인트에는 이더 기능을 통해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에는 계좌를 넣고 패스워드는 계좌 패스워드를 넣고 12더만 투자를
유저원 계좌를 입력하고 힘내라고 현종원에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트랜잭션이 생성되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 종원이에게 아주 소중한 한 표를 주어 0이 1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 투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송정훈에게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복 투표는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훈이에게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다음 반장 선거가 있으면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 페이지입니다. 송금 페이지는 어드민 페이지와 다르게 계좌 조회가 안 되고 직접 계좌를 전부 다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내고 싶은 계좌를 알고 있음을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계좌는 유저2의 계좌입니다. 송금을 하게 되면 결과 페이지를 통하여 출금 계좌와 입금 계좌, 보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홈으로 가서 잔액 확인을 통해 유저2의 계좌에 돈이 잘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액 확인을 해보니 유저원에서 보내준 100코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느낀 점과 어려운 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더욱 깊숙이 알게 되어 좋았으며 웹 구현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닌 팀원들과 소통을 해보니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픈소스를 사용하다 보니 빠른 업데이트로 인한 코드 수정과 적은 자료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훈이의 느낀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블록체인과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하여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며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익숙지 않아 구현의 어려움과 개발 과정에 풀리지 않는 부분, 좌절의 순간을 팀원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결국 성공해내는 상황이 소통과 팀원의 화합으로 협업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원이의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재미있었고 앱 기술에 대해 더욱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개발 환경이 오픈소스였기에 찾아보는 점도 재밌었고 팀원들과 안되는 과정을 되게끔 만드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의 영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넘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이제 Q&A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부트노드 게스를 마이닝을 하고 있는 인스턴스 있잖아요. 그걸 GCP에서 하신 건가요? 예, GCP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어로 가장 최소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이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GCP에서는 그렇게 해도 따로 추가적인 과금 없이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돈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셨는지. 말씀드리자면 프리티어는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네. GCP 같은 경우는 한 인스턴스당 8 CPU 8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CPU를 4개를 주고 했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합쳐서 12개의 CPU를 쓰는 건데 최대 한도가 12개 정도밖에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GCP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한 35만 원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있거든요. 근데도 한 지금 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AWS보다는 풍족하게 써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정훈 씨한테 네. 드리고 싶은데 저게 맨 처음에는 AWS로 구현하시다가 네. 예기치 못하게 넘어가서 이제 같이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예 환경도 GCP로 옮기셨을 텐데 뭐 크게 다른 점이 있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송금 시스템 AWS 구현을 하고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둬가지고 어느 홈페이지로 들어가든지 계좌를 다 똑같이 생성할 수 있고 송금을 어느 곳으로든 다 되게끔 홈페이지도 이렇게 3개 다 그 로드 밸런스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미지를 AMI를 만들려다가 조절을 눌러가지고 색깔을 조절 눌러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CP로 넘어가 사게 됐죠. 만드는 순간에서 금방으로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거의 90%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AWS에 EFS가 있다면은 GCP에도 뭐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고 뭐 이런 부분만 좀 다르지 제가 뭐 소스를 짜고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들이 예? 그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는 종원이한테 물어보고. 저희 셋이서 대화 맞추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거 좀 화면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온라인이잖아요. 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협업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막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애초에 비대면 하는 사람들끼리 그 디스코드 채널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맞추는 게 좀 어려워서 혹시 나머지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제가 한마디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투표도 하고 ICO도 했고 이 송금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게스를 이용할 때 통변환을 이런 식으로 만약 앱을 구현하신다고 하면은 통변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더리움이 일단 16진수 값을 10진수로 옮기고 그 10진수를 실수용으로 옮기고 그 실수용을 다시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는 10에 18 쓰는 자리인데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잘려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전자공학 계산기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제이슨 형태의 파일 형태로 또 변환을 해가지고 많은 통변환 작업이 그걸 염두에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그 짜증은 나면 재밌습니다. 너네도 고생해봐 이거. 자바로 하세요. PHP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바로 하시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